지난주를 뜨겁게 했던 것은 비선 논란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함성득 경기대 정치대학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교수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는데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이 움직여서 영수회담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데 앞장섰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제가 그 한국일보 인터뷰를 썼던 기자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예. 상황이 어땠냐, 어떤 상황으로 이르게 된 것이고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의도였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보다는요. 의도는 뭐였냐면 그 함원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이게 어떤 성과물 없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어떤 그런 그 아쉬움들이 깔려 있는 인터뷰였다.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었고 야당에게 협조하고 협치할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야당과 뭐 협치가 아닌 딜, 내통이나 뭐 거의 뭐 미략 이 정도 수준으로 대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고 함원장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습이 안 되니까 저는 기자회견도 또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절대 사실이 아니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 부분 그냥 시인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뭐 언론인이나 학자들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 공표로 자꾸 소송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든 거고 이게 비선이 막 작동해가지고 인사를 전행한다든가 정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뭐 좌우지하면 이건 좀 부적절한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적절한 수준의 사자 같아요. 임혁백 위원장님은 공관위원장 하셨고 사실 이제 함성득 교수님이 뭐 하여튼 부적절한 일로 이제 그 유죄가 돼가지고 그 학교를 옮긴 분인데 원래는 이제 고대 행정학과 교수였고 임혁백 교수님이랑 같은 단과대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게 친분이 있었을 겁니다. 원래 함성득 교수님이 그 대통령학을 주로 이제 수업을 개설하고 이런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예전부터 아는 사이니까 필요하면 다른 선에서 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이 정도의 선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 정도의 비선은 저는 뭐 국민들께서 분노하거나 열받아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쭉 학교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가만히 그냥 아쉬워할 일을 왜 인터뷰를 굳이 해가지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생기는 게 별로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별로 그 부분에 결과적으로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뭐 약간 교수님들의 정치적 오판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비선이란 표현은 언제 어쨌든 사자로서 두 분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인 것 같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굳이 내가 비선 역할을 했다라고 공개한 그 이유가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왜 인터뷰했냐고. 다른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본인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상 내가 그러니까요. 더 핵심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본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다 메신저를 자처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다. 심평 변호사는 거짓말쟁이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조율한 핵심 당사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한 언론사 유튜브에 재밌는 얘기가 공개됐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함성득 교수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니 교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인터뷰했냐고 그랬더니 함성득 교수가 정진석 실장한테 당신이 뭔데? 당신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 나한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지금 따져? 당신 대통령이나 잘 모셔? 이런 식으로 두 분 사이에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직통 라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함성득 교수님의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과도하게 맞죠. 본인의 정치적 뭔가
심평 교수님을 대체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은 한 아니, 그런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의도가 함성득 원장께서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거는 순수한 말하자면 해석이고? 전언이고 네. 해석인 것 같고 제가 봐서는 함성득 원장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에이,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뭘 그런 또.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왜요, 왜?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들이 함성득 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연구했던 분이잖아요. 내 발언이 어떤 파장을 갖고 오실 건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아니 의미예요? 뭐냐면 이제는 미래 권력으로 넘기자. 거국내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너무 나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저는 그 아, 머릿속에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아이. 생각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부대변인. 거기까지 나가요. 아니 왜 봐봐요. 너무 나가. 잘 보세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발언들은요 너무너무 이거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기 보수 적극 이 강성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이걸 몰라서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 알고 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음으로 넘기자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저는 인터뷰를 이렇게까지 너무 정나하게 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정민 앵커님하고 네. PD님께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치인싸 외전으로 이정민 앵커님이 사회 보시고 함성득, 심평 이 두 분 모시다가 그래서 진짜 진상을 좀. 밝힌다 네, 진상 오늘. 밝힌다. 나오실 한번 거예요. 진행해 보고 싶네요. 그러면 총장님,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언급됐던 그 부분이잖아요. 대통령 인사 등 여권 재편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배제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제 이게 보도 내용인데 이게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너무 창피해서 그냥 끼어들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세상에 어떤 비선이 그 중재한 지 며칠 만에 나왔고 내가 비선이었어라고 공개하는 건 사실 여태까지 기자 생활 저도 한 34년 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임혁백 교수님이나 그 함성득 교수 두 분 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나? 무슨 관종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자기가 스스로 가갖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저는 여태까지 정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두 분이 사고 세게 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 자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대통령이 이런 정도까지 야당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협조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까지 나는 협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흘렸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걸 흘린다는 게 정말 바보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그 파장이 어떻게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당장 저희 당원들 만나면요. 정말 너무너무 격한 제가 방송에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격한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굉장히 들끓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진짜 지금 당원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럼요. 어떤 아주 대목이 안 가장 좋습니다.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 편 맞아? 우리 대통령 맞아? 저분 도대체 목표하는 게 뭐야?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지금 작업 시작하시는 거야? 온갖 이게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만 예. 그냥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낼 만한 그런 내용들로 돼 있잖아요. 인터뷰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제스처도 있을 수 있고 유화 제스처든 협상 제스처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했던 이 발언 자체는 나중에 보면 또 고쳐달라고 했는지 한국일보에서 인터넷판에서는 또 막 내용이 좀 바뀌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얘기들을 그냥 쏟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뒷감당을 못해갖고 지금 절절매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비사에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또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원로 놀이를 하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소야대가 심각하고 이런 정국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양쪽의 어떤 원로로 나서가지고 지금 국정을 거국내각을 구성해가지고 푸는 게 좋다.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한국일보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게 보수랑 진보의 한 명을 원로 교수를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자라고 제안을 하면 뭔가 이제 풀리지 않겠나? 혹은 그게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애국심에 발로해서 두 분이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선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게 꼭 뭐 관종이니 뭐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효과나 이런 거를 좀 전형적으로 이러니까 교수님들이 지금 그 정치를 모른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형국으로 간 건데 굳이 선회하자면 이게 지금 필요해. 그리고 자꾸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것도 좀 알려야겠어. 이게 말하자면 굳이 함성득 교수님의 어떤 애국심의 발로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으로나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굉장히 미숙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근데 그 얘기의 예. 허점은요. 만약에 본인들이 저 함성득 교수님이나 혹은 이명백 교수님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어서 그분들의 권위나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자기들의 만약에 그 저 대표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 그게 거국 내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두 분의 힘을 빌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판한 원로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는 전자에 저는 이제 팩트로 보는데 그분들이 뭐 그 나이 드시고 그 인생을 가져와서 여기서 뭐 가상의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전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아까 무슨 뭐 과도하게 해석한다 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 미래 권력 한다고 하는데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을 합니다. 본인은 그런 거 야합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매달리는 그런 형식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당원들이 그래서 더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비선 논란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더 있었고 파장이 컸는데 이 주제는 좀 하고요.